이제 일리노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네. 동국대보다 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쉬워요. 네, 네.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동국대는 인서울대학교 중엔 대표적인 대학교잖아요. 네. 근데 인서울대학교에서도 솔직히 탑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리노이 대학교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라 보시면 돼요. 약간 좀 전북대, 전남대 이런 느낌이에요. 일리노이 대학교가. 그런데 이 일리노이 대학교는 세계 랭킹도 100위 안에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세계 탑 5 안에 들어요. 정말 명문 대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확률이 동국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100명이 지원하잖아요. 50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합격 레이시오가 2대1인 거예요. 2대1. 2명이 지원하면 1명이 붙는. 그러니까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막 합격 레이시오가 막 8대1, 심한 데는 막 90대1, 100대1 이러잖아요. 인서울이라서. 네. 그죠? 네, 인서울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더 입학하기가 일리노이 대학교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막말로. 이거 좀 충격이네요, 약간. 일리노이가 동국대보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계 랭킹상으로는 동국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문대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동국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일리노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학업적 수준이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만큼 입학하기는 쉽죠. 미국 대학교가 한국 대학교보다 훨씬 더 쉬운데 캐나다는 그것보다 더 쉬워요. 미국이랑 캐나다 안에 있는 대학은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등록금도 비싸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도 몇 개 없는데 그쵸. 등록금은 비싸요. 저는 근데 이게 좀 한국인들 보면 한국은 되게 한국인들한테 약간 좀 너무 야박한 나라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걸 되게 많이 근데 느껴요. 뭐 우리나라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반값 등록금 해가지고 네. 좀 되게 리스너블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대학교가 한국 대학교보다 학비는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비리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리그요? 네. 일단 그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네. 뭐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데. 일단 한국의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아이비리그 가잖아요. 하버드에 가잖아요.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인문계를 나와서 하버드 입학하면은 바로 뉴스 그날의 핫 토픽으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인문계 고등학생들한테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비리그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급의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외고, 민사고, 과학고 아니면 최소 자사고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내신은 1등급이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 수능 시험인 SAT와 ACT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토플은 최소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액티비티 빵빵하게, 에세이는 최고로 좋게 이런 식으로 해도 발렌티어. 갈까 말까 해요. 봉사활동도 빵빵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갈까 말까예요? 그만큼 아이비리그는 정말 좋은 대학교입니다. 네, 진짜 좋은 들어가기 학교. 힘들죠.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고 그게 또 특히나 지원을 미국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풀 자체도 좀 위크하고. 그쵸. 지금 문과를 말씀드렸고 그럼 이과 이제 뭐 스탠포드, MIT, 맞아요. 일리노이 네, 맞아요. 이런 데는 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 SAT라는 수능 시험 플러스 알파로 SAT2라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때 들어야 되는 과목도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 3개 정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건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학점도 높아야 돼요. 그런데 SAT 점수도 높아야 되고요. SAT2 점수도 높아야 되는데 전공 에세이도 잘 써야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획을 해야겠네요. 엔지니어링으로 보낼 거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9학년 때부터 하는 게 좋죠. 근데 문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편입도 힘들어요. 편입도. 자 그럼 그렇게 가기 힘든데 거길 졸업해서 이제 한국에 오면 네. 그만한 아웃풋이 생기나요? 엔지니어링은 생깁니다. 엔지니어링은 생겨요. 딴 건 모르겠고 네. 엔지니어링 졸업해가지고 네. 밥을 굶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봤던 엔지니어링 중에서 가장 못난 애가 SK 하이닉스였어요. 가장 망한 애가. 그러니까 가장 망한 애도 아니죠. 그냥 SK 하이닉스, 뭐 현대, 뭐 이런 건 진짜 그냥 골라가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현대에서 리서치 온 건, 뭐 SK 하이닉스에서 그냥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직업이 바뀐다는 거는 나한테 오퍼가 온다는 거죠. 서로 모셔가려고 그렇죠. 하는. 특히 한국에서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 이렇게 학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대학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 미국 가요. 미국. 맞아요. 네, 다 미국에서 대학원해요. 제가 일리노이 대학교 나왔잖아요. 제가 청년부란 말이에요. 청년부. 진짜 제가 봤던 한국인 학벌 중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빼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로 왔는데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 중에서 연세대, 고려대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거의 못 보고 다 10명 중에 10명은 서울대 카이스트였어요.
진짜 학부가. 그만큼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엔지니어링은 석사로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는 솔직히 말 안 할게요. 그냥 너무 탄탄대로입니다. 진짜. 미국 대학교는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영어만 잘하면은 미국 대학에 가기가 쉽다 하는. 진짜 제일 네. 많이 들어요. 진짜.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그 요즘 유학원들에서 뭐 이 대학교, 명문대학교 이렇게 설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유학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미국 대학교에 입학은 쉬운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입학이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는 매우 수월합니다. 근데 졸업이 어렵진 않아요. 졸업이 어렵지 않은데 입학을 쉽게 하는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막말로 그러면 고려대학교 입학했는데 자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구려대학교 입학했는데 자퇴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입학의 커트가 낮은 대학교일수록 좀 더 자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졸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미국 대학교 상위대학교 가잖아요. 자퇴율 낮아요.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자퇴율 낮아요. 그렇게 막 자퇴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과제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미국 대학교 졸업하는 거는 되게 수월합니다. 막말로 C 2.0 이상만 나오면 졸업이에요. 캐나다는 어려워요. 캐나다는 근데 어려워요. 캐나다는 좀 캐나다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캐나다는 좀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유학생들은 일단은 1년에 반이 잘려요. 1년에 반이 잘려요? 네. 그렇게 진짜 뭐 정말 그 통계학적인 그런 거를 제대로 체크해 본 적은 없지만 진짜 그게 너무 흔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1학년 때 반 잘리고 2학년 때 반 잘리고 3학년 때부터 애들이 이제 졸업반으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1학년 때는 그게 많이 좀 커트를 치는 편이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대학교가 입학하는 게 네. 미국에 비해서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도 대학이 쉬운데 제일 캐나다는 쉬워요. 더 쉬워요. 왜냐면 내신도 12학년 한마디로 고3 내신만 보고 SAT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토플만 있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입학 컷이 낮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제가 맨 처음에 미국 대학교 지원할 때 캐나다 대학교는 안전빵이다. 다 이거였어요. 그냥 론이 딱 캐나다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맥길 대학교, UBC 안전빵으로 넣고 그다음 미국 대학교 넣고. 근데 미국 대학교 붙고 캐나다 대학교 붙었을 때 왜 미국 대학교를 가느냐? 졸업하기가 훨씬 더 나으니까. 캐나다부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토론토 대학교 있죠. 토론토 대학교가 한국인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친숙한 대학교인데 10명이 입학을 하면은 10명이 입학했을 때 실질적으로 4년 안에 졸업을 하는 학생이 2명이래요. 4년 동안에. 그만큼 캐나다가 빡세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캐나다는 대학교 개수가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미국은 4,400개 정도가 대학교가 있는데 캐나다는 이제 4년제 대학교가 96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명문대는 당연히 숫자가 적어지겠죠. 근데 유학생들은 로컬은 몰라도 도메스틱 스튜던트는 몰라도 유학생들은 분명히 내가 지향하고 있는 대학교는 상위권 명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 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확 쳐내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나 이제 UBC 서부에는 대표적인 대학교가 UBC인데 걔네들은 1학년 이제 그 입학 시즌이 있잖아요. 이제 지원서 내는 시즌이 있는데 토론토 대학교는 거의 1학년 때 받는 입학 원서가 15,000개 정도? UBC 기준으로는 거의 최소 10,000개 이상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인터내셔널이니까 유학생들은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내요. 그렇지. 그래갖고 막 다 빨아먹고 딱 자른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좀 캐나다 대학교는 졸업하기가 좀 나중까지 힘들어요. 맞아요. 캐나다 대학교가 졸업하기 제일 힘들고 미국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학위를 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인지도죠. 인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 세계 대학교 순위 있잖아요. 뭐 1위부터 100위까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세계 랭킹 안에 드는 대학교가 몇 개 없어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이 딱 2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이런 거 안 들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순위가 미국 대학교 건데 40개가 넘어요. 100위 안에 드는 대학교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또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랭킹 매기는 거 좋아하고. 네. 세계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의 50위 안에 드는 주립대학교는 다 세계 대학교 순위가 100위 안에 듭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도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고요. 이 친구가 공부했던 대학교 UBC도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세계 랭킹은 100위 안에 드니까 높은 수준의 랭킹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대학교나 캐나다 대학교를 선택을 하죠. 특히 미국 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평가받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맞아요. 중에 있을까요? 그런 직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라든지 아니면 플러머 아니면은 뭐 배관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에요. 엘렉트리션 같은. 그렇죠.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군이긴 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캐나다라든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막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하면은 페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세고 좋죠.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용접 기술만 잘 알고 그런 다음에 캐나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로. 이게 한국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좀 약간 저평가하는 거. 맞아. 오피스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들 저평가해요. 진짜 막 식당 서버도 솔직히 돈 많이 벌거든요. 캐나다? 진짜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 애들은. 팁 많이 받는 어. 사람들은 한 달에 제가 6,000불까지도 들어봤어요. 진짜 한 한 달에 달에 팁으로만 6,000불. 서버로 팁으로만 6,000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억대 연봉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 어디 돼지고기집에서 서빙하고 있어 이러면은 네. 아씨 그래 너 좀 말 안 해도 뭐 그래 다들, 네. 그래 많이 이렇게 먹겠네. 이렇게 하는데 용접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3D 워크라고 하잖아요. 네. 뭐 3D 하면은 더티, 덴저러스, 그리고 디피컬트 네. 이런 3D 워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직업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은 약간 좀 우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부 보면은 제가 네. 어떤 짤 봤거든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될 거야. 그리고 맞아, 맞아. 그 옆에 있는 애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 둘 다 나쁜 거잖아요. 한마디로 청소부를 비하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부들을 되게 좀 대우해준다? 약간 좀 리스펙트한다? 이런 느낌. 리스펙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솔직히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무시할 수는 절대 없어요. 알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결국에 솔직히 그 플러머라든지 말씀드렸던 버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막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진짜 대단한 사람들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 정도 수준의 그 잣대라든지 그런 건 절대 없다라는 거죠. 맞아. 그런 건 비평이라든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는 정도의 이제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벌써부터 쟤네들은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일을 뛰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페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 따봉 이건 이런 아니지만은 것까지는 그래도 아니지. 우리나라처럼 적어도 그쵸. 사회적인 눈초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노동의 강도로 직업을 좀 이렇게 서열화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인터뷰에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어떤 댓글이 항상 달리냐면 뭐 변호사 밑에 노무사, 노무사 밑에 세무사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자꾸 급을 막 나눠요. 응. 세무사 올렸거든요.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위에 있지. 아니야 뭐 간평사가 위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워요 서로.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꼭 누가 더 위에 있어 이 댓글이 항상 달리고 저희 세무사님이 인터뷰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세무사님이. 네.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 영상 올리니까 어떤 변호사가 와서 나 사법고시 변호사인데 어디 세무사 따위가 나와가지고 세무사 자격이 대단한 것만 그렇게 깝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가락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제가 이거 그 장화 신고 그 앞치마하고 진짜 그 거기서 일하시는 것처럼 네.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생선 나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진짜 약간 저를 보는 눈빛 자체가 좀 낮게 보는 눈빛?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쟤는 왜 저거 해? 하는. 그러니까, 예. 네. 그랬을 때 제가 저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뀌어요. 그냥 눈빛 자체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럼 되게 젊으신데 뭐 어떻게 뭐 지냈냐 뭐 하냐 하면은 저는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왔고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냥 바뀌어요. 진짜 효자구나. 그때부터. 그러니까 되게 그냥 좀 안쓰럽게 보다가 정말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친구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효자처럼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별로.